직장인이 부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겸직 사실이 알려지는지가 궁금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한 사기업의 직원이 법인 설립이라던가 급여 수령 사실을 통보할 근거는 없어요. 거기다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지방직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요청을 할 때도 국세청에서 회신이 그렇게 유연하게 오질 않아요. 과세 자료를 되게 민감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법인을 설립하셔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의 기관에서 이 정보를 특정 기업에게 제공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업자 번호를 포함해서 법인 등기부 번호 열쇠 자리 같은 거 사실상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지인이 세무공무원이어서 세무 전산망을 통해서 뭐 확인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 전산망에서 조회는 당연히 돼요. 주민번호만 치면 사업장 연계 같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부당하게 조회를 하면 불법이죠. 함부로 과세 정보를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도 요즘 내부 감찰이 꽤 많아요. 하지만 회사가 이 직원이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급여가 600만 원을 이제 넘어가는 경우 국민연금의 통보와 관련된 겁니다. 정확히는 급여가 26년 6월 말까지는 637만 원, 내년 6월 말까지는 659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초과를 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를 상한액을 정해두거든요. 그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에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명칭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변동이 되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그게 공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 본래 직장의 급여와 내가 설립한 법인의 급여 양쪽에서 이제 받은 급여의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종전 직장에 국민연금 관련 변경 통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업 직장 급여가 500만 원이고 내가 세운 법인에 300만 원을 받아요. 합치면 800만 원이잖아요. 국민연금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계산을 하니까 26년 6월 말 기준 637만 원이잖아요. 그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배분을 해요. 이 과정에서 배분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본업회사 담당자에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라던가 복수사업장 가입 관련 조정이라는 통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회사 측에서 직원이 다른 소득이 있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근데 통지서만 보고 직원이 법인을 설립했네? 얼마를 벌고 있네? 어떤 사업을 하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다른 일자리가 있나 보다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중소기업은 4대 보험 담당자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대기업은 민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가 건강보험료예요. 법인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회사원의 월급을 받고 동시에 법인 운용으로 대표급여를 받고 있으면 직장가입자는 당연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법인으로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되는 구조예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좀 소득 추적이 촘촘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거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이중사업장이나 사용자 여부 같은 이런 행정적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A 회사 직원이고 월급을 420을 받아. 그리고 별도로 나의 법인 B를 설립하고 월급을 350을 받아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에서는 이미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겠죠. 내 법인에서 일단 다시 이제 4대 보험 신고를 할 거잖아요. 세무사나 또는 본인 대표이사가 건강보험 사업장을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하겠죠.
이때 공단 시스템에는 동일한 주민번호가 A 회사에도 있고 B 회사에도 잡히는 거죠. 두 번째, 2단계로 국민연금은 아까 합산을 본다고 했잖아요. A 회사에 420만, B 회사에 370만, 쳐서 770만이니 상한이 초과되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준소득 월액 수정이라던가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자통지가 가겠죠. 회사 A 회사의 4대 보험 담당자한테 EDI를 통해 전자문서가 갑니다. 참고로 EDI는 회사와 4대 보험공단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복수사업장 관련한 조정이라던가 같은 어떤 안내문을 받게 되면 담당자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시스템에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 시스템에 들어가겠죠. 4대 보험 EDI 열어보고 어떤 자격 조회라던가 보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수사업장, 타 사업장 보수 존재 표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분은 다른 데서도 급여를 받는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담당자마다 모든 담당자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의 권한도 있고 처리 방식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공단에서 통장의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직원은 조금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알려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니고 회사의 겸업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취업 규칙상 겸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겸업을 한다거나 경쟁 업종의 어쪽에 종사를 한다거나 근무 태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슈 등이겠죠. 직장 다니면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무급 대표예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설정을 하는 거죠. 보험 자체를 가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를 영원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 보수가 없는 무보수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무보수 대표이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없겠죠.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실상 내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직장에서 나의 법인 설립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운영을 한다면 직장에서 알게 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혹시 급여를 받더라도 두 직장의 급여 합계가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무보수 대표로 있다가 내가 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세무사님이랑 이렇게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설계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여기서 직장인 겸직 아니고 나는 그냥 진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급여를 받기를 권장을 합니다. 직장이 따로 없는 대표가 무보수로 활동을 하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직장 다닐 때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보수로 했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처럼 그 소득에만 계산되지가 않아요. 대표자 개인의 어떤 소득, 보유재산, 부동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차량이 또 고가 차량 이런 거 있으면은 더 추가가 돼요. 이런 모든 걸 합산해서 점수를 매긴 뒤 산정이 돼요. 이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직장 가입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어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있겠죠. 남편의 피부양자로 이제 등록을 하면 일정한 요건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제가 등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공단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걸 넘지 않아야 가능한 거고 저의 경우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는 부합을 했지만 임대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더라고요.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무보수 대신에 최소 수준의 급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죠. 오늘 내용 핵심 정리할게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담당자가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된다면 초기에 무보수 대표로 운영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단, 재산이 많으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자기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순수하게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시길 권장해요. 법인세도 줄고 대출도 유리하고 나중에 배당으로 꺼낼 때보다 세금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겸업 전에 반드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겸직 금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법적 문제보다 사내 규정 위반이 더 현실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